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법칙입니다. 흔히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네. 하루에 세 끼만 제대로 잘 먹어도 기운 없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 게 더군다나 요즘에는 어머니가 직접 해주시는 집밥 먹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가요? 네. 기운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또 힘이 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 보양식이겠죠. 자, 오늘 기대됩니다. 보양식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갑자기 저한테 맞는 보양식이 궁금해졌어요. 봄이 시작되는 3월, 온몸이 나른해지는 이맘때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 보양식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 보양식은 바로 삼계탕입니다. 또 중국에서는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스프인 불도장, 일본에서는 장어 덮밥, 그런가 하면 태국에서는 세계 3대 수프 중 하나이자 새우를 넣어 매콤하게 끓인 똠양꿍을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양식도 자신의 체질에 맞게 제대로 먹어야 원기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영양 만점 보양식을 제대로 먹는 법, 그리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 보양식에 대해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음식 사진 보니까 또 먹고 네. 싶어지네요. 아니 근데 확실히 먹고 나면 기운 나는 음식들이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있죠. 예.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국물이 있는 음식을 즐겨 먹고 또 보양식으로 네. 생각을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대로 먹는 방법,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한의사 김동욱 선생님, 건강의 법칙 주치 김문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은 평소에 좀 기운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뭐를 좀 즐겨 드세요? 그래서 이제 밥이 보약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피로가 자꾸 누적되거나 이럴 때는 죽을 즐겨 죽이요? 샀습니다. 죽, 김치죽, 때로는 뭐 잣죽 같은 거. 그래 보면 소화도 잘 되고 기운이 좀 솟는 걸 느껴요. 그러시구나. 예, 근데 보통 보양식 하면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많은 음식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보양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먹으면 힘이 불끈 솟고 뭐 정력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이런 걸 보양식이라고 잘못 알고 있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 보양식의 정확한 한자의 개념은 지킬 보자의 기를 양자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건강을 제대로 지키고 준수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 건강을 좋게 하고 장수하게 하는 음식이 보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놀이터 가면 시소가 있죠. 네. 예, 시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기울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뭐 그렇지, 한쪽이 기울면 한쪽은 이 사람은 무섭잖아. 예. 어릴 때 가면. 그러면 이걸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좀 띄워줘야죠. 그렇죠. 예. 이렇게 뭐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시소처럼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우리 몸도 이 재미가 있죠. 시소도 균형이 맞아야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듯 보양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더하고 빼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음식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는 뭐 먹으면 뭐 정력이 좋아지고 힘이 불끈 솟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드시면 아마 훨씬 더 우리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요즘 같은 봄에는 몸이 좀 더 쉽게 피로해져서 보양식을 더 찾게 되는데 이렇게 뭐 환절기라든지 봄철에 뭐 계절별로 보양식을 먹는 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보양식, 음식은 항상 계절도 상당히 중요하죠. 요즘 네. 봄이면 제철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우리 한의학적으로 보면 봄은 간을 제일 상하게 돼가 있고 그다음에 이 여름에는 비위 기능을 제일 상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가을에는 폐, 겨울에는 신장의 기능을 잘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 상하게 되는 가장 기운의 큰 원인은 이 봄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보니까 이 간의 활동이 제일 왕성하게 이렇게 일어나요. 우리도 이 간 질환들이 보면 봄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위장은 어떤 여름에는 날이 덥죠. 네. 그럼 우리 속은 차지게 돼 있습니다. 이 차지게 되면 찬 걸 먹게 되면 어때요? 설사라는 복통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일으키게 되가 있고 폐는 어때요?
이 환절기 온도의 변화에서 상당히 민감한 장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폐가 제일 많이 상하게 되어 있고 예, 이런 이 오장육부의 관계에서 그 제철에 나는 음식들을 많이 보양을 해줘야 이 우리 건강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특히 봄 같은 경우는 봄나물을 제일 많이 섭취하시면 아마 이게 최고의 보양식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동의보감이라든지 옛 문헌에 이 보양식에 관한 기록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우리 약식 동원이라 이게 예.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약하고 음식은 뿌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한약재 중에 90%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음식과 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 그 의서라든지 과거의 어떤 그 본초의 문헌들은 대부분이 이 보양에 대한 것들이 제일 많이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기운의 조절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제일 문헌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양에서 좀 보니까 위인들이 역사적으로 좀 굴을 좀 즐겨 먹었더라고요. 굴도 보양식 맞습니까? 굴 좋죠. 굴 좋은데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보양식 개념에 얼추 적합한 음식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우리가 보양식이라 그러면은 우선 정력이 좋아야 되고 예. 또 먹고는 힘이 불끈불끈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굴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색소 미네랄이라고 하는 이 이제 산화질소라든가 셀레늄, 아연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혈관 확장을 쉽게 하고 하니까 남성의 정력에 좋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카사노바가 아주 즐겨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굴이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타우린이라든가 또 기타 이제 풍부한 비타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무기질 성분이 굴에 상당히 많아요. 타우린은 특히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도 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굴도 제철에 겨울에 제철에 적당히 먹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보양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한때 몸에 좋다고 하면 음식을 물불 가리지 않고 먹었던 시절이 있었죠. 예, 뭐 지금도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네. 있죠? 진해, 뱀, 뱀.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보양할 수 있는 음식인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해방전후만 해도 평균 수명이 한 40살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80세입니다만은 그때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소를 잡아먹겠어요, 돼지를 잡아먹겠어요, 단백질, 특히 단백질이 기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흔히 그때만 해도 뭐 뱀, 구렁이, 개구리, 치천에 흔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로 단백질을 보충했다 그러면 아무나 기운이 나고 충분히 또 단백질 대체식품으로 이만큼 또 훌륭한 게 없죠. 보양식에 가장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이 영양이 과잉된 상태고 단백질 물론 지금 과연 뱀이 보양식일까? 저는 글쎄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단백질 섭취 때문에 좀 드셨던 건데 요새 부족했으니까. 보양식으로 예, 변질되고 그러니까 단백질 지체는 늘리는데 거기에 그러나 뭐 이렇게 아주 극한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 극한적인 운동을 하는 직업주의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보양식을 정말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보양식을 즐겨 찾고 계신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김수희 리포터 어디 계십니까? 네, 건강지킴이 김수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양식 하면요, 이 추어탕이 가장 생각이 나고 저도 즐겨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몸이 먹으면 불끈불끈 힘이 솟아나는 그런 보양식 어떤 게 있으세요? 오늘 어떤 음식들을 즐겨 드시는지 우리 시민분들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겨울철도 있고 여름철도 있고 네. 뭐 보양식을 즐겨 드실 것 같은데 네. 어머님은 어떤 보양식 즐겨 드세요? 저희는 주로 삼계탕. 역시 삼계탕. 네, 왜 삼계탕을 보양식으로 즐겨 삼계탕이요. 드시는지. 그냥 손쉬우니까요. 아, 손 씻고 직접 네. 만들어서 네, 네, 네. 드시는구나. 네. 다른 보양식 혹시 드셔보신 거 있으세요? 가을에는 추어탕. 추어탕. 네. 추어탕은 가을마다 거의 주말마다 해 먹어요. 직접 잡았어, 미꾸라지. 족발 같은 거, 무릎 같은 거 이런 거, 소 이런 거
발, 네. 주로 무릎 같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한 번씩 과가 먹지요. 뭐. 아, 제가 고기 종류는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예, 흑염소, 예, 제 입에 딱 맞아요. 예. 장어 같은 거, 안 네. 그러면 붕어. 오. 그런 직접 만들어서 집에서 아니 이제 그러면- 붕어 사와가지고 집에서도 짜 먹을 때 있고 네. 그 짜는 데 있잖아요. 짜는 집에 가면 이제 그 맡겨가지고 이제 봉을 해주면은 그거 이제 먹고 그래요. 그 처음에는 막 얼굴이 먹고 나니까 얼굴이 부었고 붕어를 먹고 나니까 얼굴이 부었고 아 되게 좋더만 남자들은 조금 좋으면 또 술을 먹으니까 호각 없는 것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네. 먹은 만큼 술을 안 먹어야 돼. 어떤 거 주로 드세요? 주로 저희 뭐 남성들 저희 4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주로 이제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이러면 네. 주로 이제 우리 장어 있잖아요. 민물 장어 좀 비싸지만 네. 예, 그거 많이 즐겨 먹습니다. 아, 먹은 날 다음 날은 항상 에너지가 좋아요. 예, 굉장히 이제 편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도 많이 먹어도 뭐 별로 그렇게 채지도 않고. 예. 예. 특히나 장어 국물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장어 국물 예. 딱 먹었을 때 예. 더 남다른 그 느낌이 오나요? 느낌이 오죠. 예. 그 저는 그 뭐시지 천엽 내장 예, 그거는 거 이렇게 곰처럼 해서 네. 우리가 먹고 그랬어요. 아, 그거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근데 그 여자들 그 어지럼증 네. 그런데 좋다 하더라고요. 네. 소꼬리 같은 거는 거예요. 예. 예. 진짜로 좋던가요, 우리 어머니? 그렇던데요. 어떠세요? 드시고 나시면 몸에 뭔가 반응이 오나요? 예, 좀 힘도 생기고 네. 그래요. 네, 오늘 인터뷰한 분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씩 있네요. 뭐 보양식은 행복해 보이세요. 다 달랐지만 오늘 밤에 먹어야지 네. 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는데 이 보양식도 체질에 맞게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양식과 사상 체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 삼계탕이 아마 뭐 대표적인 보양식일 것 같은데 삼계탕은 어떤 체질에 좀 맞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보양식으로 많이 추천되는 게 삼계탕인데 예. 여기서 우리가 삼계탕의 어떤 닭의 성질부터 먼저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이 닭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제일 뜨거운 음식입니다. 네. 이 동물 성질 중에 그 대신 반대되는 돼지는 제일 찬 음식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닭 삼계탕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전부 다 열성 약재들이기 때문에 특히 소민, 비위 기능이 차고 약하고 설사를 잘하시는 이런 소민들한테 삼계탕이 제일 적합한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위민한테. 이 삼계탕이나 백숙을 삶을 때 보통 한약재를 뭐 10가지 이상 넣는다는 분들도 네. 계시던데 뭐 어떤 약재를 쓰는 게 좋은가요? 그렇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먹고 많이 사용하고 많이 넣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우리 보양식의 개념은 가장 적은 양으로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경제 원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계탕에는 인삼, 그다음에 우리 대추, 요 두 가지 약재는 우리가 보기 조양약이라 그래서 양기를 복돋아주는 약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혹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체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그 땀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황기를 넣으시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음식들이나 약재가 열성이다 보니까 뒤에 생강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기운을 조절해 주는 게 아마 이 삼계탕에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약재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약재 인삼 말씀하셨는데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오히려 안 좋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인삼을 쪄서 말린 홍삼은 또 어떤 체질에도 맞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예. 인삼은 열 많은 사람한테는 먹으면 안 된다. 홍삼은 체질에 관계없이 아무나 먹어도 된다. 이 가장 큰 오류를 갖고 있는 우리 그 잘못된 어떤 건강 상식입니다. 예. 특히 인삼은 이 특징적으로 저혈압인 사람은 혈압을 높여주는 성질도 가지고 있고 또 고혈압인 사람은 혈압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삼은 몸이 차도 드셔서 안 되는 분이 있고 몸이 뜨거워도 드셔야 되는 분들은 우리 열은 온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 조절해주는 인삼의 능력을 그래서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삼은 인삼의 껍질을 잘라내서 이제 쪄서 말린 거기 때문에 인삼의 성질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삼이 가지고 있는 열성으로 인한 부작용, 뭐 인삼을 먹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심장이
뭐 답답하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눈이 충혈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완화시켜줘서 인삼의 성질이 없다 보니까 일반 뭐 체질 안 맞아 먹어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잔잔하게 쌓이다 보면 도리어 큰 인체의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홍삼도 거의 인삼의 성질이 완화된 거지 인삼이나 홍삼은 같은 우리 약재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삼계탕 다음으로 좀 좋아하는 보양식이 추어탕입니다. 추어탕은 어떤 사람들이 먹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추어탕 우리 변정택 씨 혹시 그 오일장에 가면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놓은 미꾸라지 막 있는 거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미꾸라지 어떻게 놀아요? 막 팔딱팔딱 뛰면서 그냥 막 뛰쳐나오기도 하고. 미꾸라지들 정신없이 놀죠. 예. 이 미꾸라지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질 자체가 가만히 못 있죠. 항상 앞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뭐 나아가는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꾸라지 자체는 성질이 좀 따뜻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음인들, 이 태음인들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뚱뚱하고 의학적으로는 몸 안에 습기가 많다 그러죠. 좀 사람이 눅눅하다 보니까 잘못 생각하면 게으르기 쉬운데 또 그걸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상당히 끈기 있고 끝까지 지속해서 밀고 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꾸라지 즉 추어탕은 그런 성질을 중화시켜줘서 습도를 조절해주면서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가장 좋은 태음인한테 맞는 자연 강장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꾸라지랑도 생김새가 좀 비슷하고 일본에서 많이 즐겨 먹는 이 장어는 어떻습니까? 장어 좋죠. 그렇죠. 장어 참 이 스테미너식으로 우리가 뭐 우리 남자들을 참 좋아하는 음식이다, 그죠? 그런데 이 장어는 금방 우리가 일본에서 참 한국에서보다 음식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일본은 날씨 자체가 어때요? 습하죠. 날이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장마처럼 꿉꿉한 날씨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장어는 이 기운을 더해주고 음양의 기운을 다 보충해주는 기운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장어는 조심해야 될 게 장어의 피에는 독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어를 우리가 특히 뭐 저희 한국 사람들이 이 생으로 날 것으로 먹는 거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장어는 독소가 많기 때문에 피에는 그래서 꼭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거는 극히 삼가해 주시는 게 아마 장어를 드시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장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 40, 50대 선배들하고 이제 장어를 먹으러 회식을 갔는데 꼬리를 제가 먹었더니 젊은 놈이 꼬리 먹는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어 꼬리 먹으면 뭐 장어 한 마리를 다 먹은 거다. 그렇죠. 실제로 좀 꼬리가 효능이 더 많고 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우리가 뭐 장어가 꼬리 힘으로 가고 생식기가 우리가 꼬리 근처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해구신이라든지 무슨 어떤 성기와 관계된 이런 부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정력하고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의학적인 근거는 꼭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꼬리 먹어도 된답니다. 자, 소양인들은 어떤 보양식하고 좀 궁합이 맞을까요? 소양인은 좀 뭐죠? 그렇죠. 소양인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열이 많고 급하고 그 대신에 이제 순발력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예인들 중에서는 개그맨들이 소양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팍팍팍 잘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소양인들한테는 서늘한 음식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까 우리 김문찬 교수님 말씀하셨죠. 죽 중에서 전복죽, 뭐 우리 뭐 보거라든지 이런 보음을 시켜주고 열을 식혀주는 이런 이 음식인 전복죽이 제일 우리 소양인들한테는 효과가 좋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전복을 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전복 좋죠. 타우린이 많고 합니다만은 전복 역시 단백질 위주의 식품입니다. 근데 우리 이 국민들이 이제 즐겨 찾던 보양식들을 보면 대개는 고단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식단이 탄수화물 위주고 가게에 못 살 때는 제일 부족한 게 단백질이었어요. 고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과잉되는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하루 적정 섭취량은 자기 몸무게에다가 킬로그램을 g으로 한 사람 됩니다. 제가 72kg인데요. 제가 하루 섭취해야 될 적정 단백질 양은 72g입니다. 그러면은 전복 중간 거 하나 정도 되면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3-4개 하면은 한 1kg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복이 또 양식에 성공하고 대중화되면서 전복 구이다 뭐다 하기가 엄청 묻게 됩니다. 이게 과다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단백질은 분해가 되면은
요산을 암모니아를 거쳐서 요산으로 배설이 되죠. 또 단백뇨를 유발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과잉하게 되면은 신장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또 이건 적당히 좀 드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전복이 좋아서 그런지 요즘 조금 비싼 음식점 가보면요 전복을 뭐 삼계탕에도 그렇죠. 넣고 찌개에도 넣고 갈비찜에도 넣고 뭐 이런단 말이죠. 이게 궁합적으로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양식이라는 의미 자체는 균형을 맞춰주는 음식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여름에 한여름에 복날에 삼계탕 드시러 가시는 분들이 어때요? 그 따뜻한 기운을 넣어서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 복날에 이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복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요. 좀 더 그렇죠. 기운이 좀 떨어지겠죠. 음식적으로는 궁합이 맞죠. 음식 자체로는 궁합이 맞는데 나와 음식의 관계에서는 궁합이 안 맞는 거죠. 그 삼계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 그 전복이 중화를 시켜버리니까 이 중화시켜버리면 그 삼계탕을 먹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식을 하러 가야 되는데 뭐 삼계탕을 먹어야 되는데 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삼계탕 먹으면 우리가 두드러기 난다든지 또 인삼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분들은 뭐 그런 걸 먹을 수 있는데 이 보양식의 개념으로 봐서는 이 전복을 넣는 것 자체가 별로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너무 퓨전 음식이 되다 보니까 이 가격만 상승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 건강학적으로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복 빼주고 좀 싸게 해달라고 그래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태양인이 남았는데 태양인에게 추천할 만한 보양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태양인은 우리가 동양인으로서는 서양인들에 비해 훨씬 적은 체질이죠. 뭐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태양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수를 뽑으라면 박태환 선수죠. 몸매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뭐 어깨도 넓고 참 멋지게 생겼죠. 역삼각형으로 되면서 배 복근도 탁 있는 이 태양인들은 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거인처럼 큰 성향이 있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소음인보다 더 소음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한다든지 뭐 장군들이 태양인들이 많지만은 과학자들이든지 뭐 작곡가라든지 폐쇄적으로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도 태양인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 간이 작기 때문에 간에 열이 생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간의 열을 꺼주고 간신을 보충해주는 우리 낙지라든지 문어라든지 특히 뭐 요즘 뭐 낙지 연포탕이라든지 이런 걸 드시면 이 우리 중간에 있는 간의 열을 조절해줘서 제일 좋은 보양식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저도 낙지 참 좋아합니다만 낙지가 뭐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킨다 이런 말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글쎄 뭐 주인이 낙지를 이렇게 줄 만큼 정성이 있으면은 어떤 걸 먹어도 뭐 소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미꾸라지도 이렇게 먹이는 걸 제가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낙지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전복이나 우리가 전통적인 보양식에 많이 들어있는 타우린이라든가 뭐 단백질은 물론이고 그때는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니까 단백질이 많을수록 이거는 보양식이 분명히 했죠. 그 외에는 또 비타민류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적당히 단.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첨가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소는 우리가 성질을 보면 되게 온순할 것 같죠. 근데 소는 보기보다는 성격이 과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 싸움도 하잖아요. 소는 우리 한의학적으로 보면 양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낙지나 이런 것들을 줬을 때 이 음의 성질을 북돋아 주면 조화가 맞다 보니까 어때요?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 아니고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서로의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태양인들이 낙지도 좋지만 그 외에 뭐 해산물들 같은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것도 이제 다 하시네. 그럼요. 이제 뭐 밖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우리 특히 뭐 울산도 이 바닷가입니다만은 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이 해산물들은 이 양인들한테 좋은 음식이에요. 쉽게 하면 체질적으로 소양인이라든지 태양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좋은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해산물들 특히 어패류 그다음에 우리 뭐 이 물고기 종류 중들은 대부분은 바다에서 나는 음식들은
태양인들이 드셨을 때 크게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성격적으로 물론 뭐 체질이라 그러는 게 100%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 체질보다 또 더 중요한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또 연령대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계절별로도 올 수 있으니까 이 체질에 너무 개의치는 마시되 내가 조금 성격적으로나 그런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이 바닷가 음식들이 상당히 좋은 보양식이 될 수 있죠. 네, 보양식과 사상 체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봤는데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체질에 맞는 보양식 드시면 더 좋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보양식에 관한 정보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면서요, 보양식을 좀 찾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보통 아플 때 아니면 부모님께서 기력 없으실 때, 그리고 이제 산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많이 드시죠. 방금 얘기한 부분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임신했을 때 또 아기를 낳으셨을 때 어떤 보양식을 좀 먹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수희 리포터가 전해주시죠. 예전부터 임신을 했을 때는 아주 예쁜 것만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쁜 게 좋긴 좋죠. 하지만 우리 몸에 좋은 걸 더 먹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 전후에 많은 시민분들은 어떤 걸 드셨는지 오늘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임신 경험 있으세요? 네, 제가 애를 셋을 낳습니다. 와, 완전 굉장히 아가씨 같으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임신하셨을 때 그러면은 어떤 거 주로 드셨어요? 장어 먹었어요. 네. 왠지 말만 들어도 힘이 불끈하고 솟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진짜로? 힘이 나더라고요, 정말. 네. 힘도 나고요. 젖도 잘 나오고, 애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애를 좀 크게 낳았거든요. 네. 고등학교 3학년인데 키도 70이에요. 우와, 키까지 쑥쑥 자라. 네. 엄마가 잘 먹어야지 젖도 잘 나와요. 임신하셨을 때는 어떤 거 주로 드셨어요? 삼계탕도 먹었고 삼계탕은 조금 조심을 했을 거예요. 닭살 돋을까 봐 아기가. 또 오리는 또 이렇게 발이 붓는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조금은 좀 피했고 그 외에는 다 먹었어요. 아들이 뵀을 때는 소간 갑자기 막 한 열흘씩 이렇게 굶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소간 같은 그런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막 빨리 식육점 가갖고 사와서 그걸 딱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싹 먹고 나면 힘이 팍 쏟아요. 그러면 막 그때부터 또 좀 한 며칠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며칠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입덧이 이제 가더라고요. 임신 때는 주로 어떤 거 드셨어요? 나는 입덧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데를 먹되 주로 이제 생선 같은 이런 걸 잘 즐겨 먹었습니다. 특별히 생선을 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당기고. 조기가 고급스러워서 고기 같은 거 좀 한 번씩 먹고. 어머님은 임신하셨을 때는 주로 어떤 거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시절에는 옛날 시절이니까 이제 엄마가 친정 엄마가 이제 잉어 먹으면 예쁜 딸 놓고 피부곤 아들 놓는다고 잉어를 많이 먹었지. 그럼 잉어를 어떻게 드셨어요, 잉어를? 잉어 구워가지고 이렇게 다라에 갖다 주면은 집에서 데워 먹었지. 입맛이 맞던가요? 그게 잘 구워야 비린내 안 나야 맛있어. 그냥 잘못 구우면 못 먹어요. 그거를 먹고 나서 좀 애기한테나 우리 어머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애기가 좀 피부가 이뻐. 닭고기 먹으면 살이 닭처럼 변한다 이랬는데 우리 며느리 애기 뵐 때는 나도 좀 그런 소리 들어 끄름쩍했는데 아니 잘 먹고 건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네, 재밌네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 가지셨을 때 참 노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생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잉어라든지 가물치 구워서 드시던데 이게 임산부나 산모에게 좀 특별히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금방 우리 방송에서 말씀하신 분처럼 잉어는 성질이 조금 따뜻하면서 온순하고 특히 임신했을 때 우리가 임신 오제라 그러죠.
구토도 하고 이럴 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을 편안하게 해줘서 잉어는 좋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쁜 아기를 놓으려 그러면 옛날에는 잉어를 꼭 먹었답니다. 예. 저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 근데 요 가물치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가물치는 자궁과 신장을 보호하지만은 이 가물치는 성격 자체가 조금 포악합니다. 이 포악하다 보면 이 가물치와 같은 물고기를 넣어놓으면 주변의 물고기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물치는 이 피를 뚫어주는, 그래서 어혈을 풀어주는 성질이 많기 때문에 도리어 이렇게 임신해서 먹으면 잘못하면 어때요? 우리 조금 이렇게 별난 애를 놓을 가능성도 뭐 금방 멀리로 보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마 출산 후에 어혈을 풀어주는데 아마 옛날에 많이 드셨을 거예요. 예. 교수님, 이 보양식이 모유 수유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모가 음식을 잘 못 먹는다 이럴 때는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는데 아무래도 영양 섭취가 많아지면 어머니 젖도 잘 나오고 하는 건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까 몇 번 시청자분들도 참여해서 보니까 잉어를 먹는다, 뭐 붕어 이러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 하천의 오염도가 뭐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연구 논문 결과입니다. 수산물, 붕어, 잉어 다 포함해서 여기에 이제 유기수원, 수건은 아주 일본에서 문제가 됐죠. 미나마타병 유기수원 오염량을 봤더니 가물치가 최상위에 가장 많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플랭크톤을 조그만한 피레미나 이런 고기들이 먹죠. 그럼 그다음에 피레미는 그보다 더 상위의 그 고기들이 이걸 또 잡아먹어요. 예. 또 뭐 메기라든가 가물치는 또 뭐 붕어나 이런 것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먹이 사슬의 최상위 층에 있는 물고기일수록 중금속의 농도가 높다.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산모나 어린이들은 참치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참치가 좋죠.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 중금속 중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한강 유역에서 잡히는 붕어와 잉어 섭취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는 수시로 이는 우리가 식유로 유통되는 붕어나 잉어 특히 보양식으로 선호되는 물고기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중금속 오염 같은 것도 잘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좀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이런 보양식이 못 먹었던 시절에는 도움이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얼마 전에 빙어회를 또 조심해서 먹어라 그런 얘기도 있던데 좀 그래야겠습니다. 근데 그 골절 환자들이요 사고를 고아서 좀 잘 드시던데 이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효능이 없다면서요? 근데 이제 뼈니까 뼈를 좋게 할 것이다 하는 이제 우리 관념이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뭐 순놈의 성기 부분이니까 남성의 어떤 성적인 기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뭐 그게 단백질, 지방 뭐 이렇게 했죠. 영양소를 분석해 보면은. 근데 사고를 이렇게 했을 때는 좋은 성분이 참 많습니다. 풍부한 미네랄도 있고 좋은데 너무 많은 인과 나트륨이 높아서 문제다. 영양학자들이 견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인과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되면은 칼슘을 몸에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섭취는커녕 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고음을 해서 또 소금을 넣어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허약 체질인 분들이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 있었다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단기간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 이렇게 푹 고아서 아니면 푹 삶아서 이것을 우려내서 국물의 형태로 먹는 음식은 상당히 제일 좋습니다. 그건 몸에 제일 빨리 흡수시켜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맘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께 좀 든든한 보양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기 마련인데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노인들한테는 제일 좋은 보양식이 돈이죠. 그러네요. 네. 왜 돈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나 그러면요. 이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고 소화 기능도 약화되고 모든 게 어떤 면역성 질환의 감염될 가능성도 많고 하는데 이 잘못된 보양식은 건강을 치명적으로 갖고 갈 수 있죠. 젊으신 분들은 뭐 치료도 가능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잘못하면 우리가 뭐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꼭 보양식을 드시거나 뭐 음식을 드실 때 항상 이 소식 적게 드시고 그다음에 잘 모를 때는 제철에 나는 어떤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심장병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급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궁극적인 보양식이 될 수 있는 거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어머님한테 효도한다고 잘못된 어떤 보양식을 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뭐 차라리 돈이 더 좋은 보양식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유를 듣고 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양식이 참 다양하고 많은데요. 득도 있지만 잘못 드시면 실이 된다는 것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먹을거리가 넘쳐납니다. 끝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현대인들에게 맞는 보양식 뭐라고 좀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보양식은 과유불급입니다. 이 보양식은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음식이지 힘을 불끈불끈 나타내게 하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독이 돼서 건강을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을 보양식으로 하시되 이 우리 건강의 개념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허약하지 않거나 병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밝고 맑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제가 스스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과유불급의 식생활만 지키면 아마 항상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흔히 찾는 보양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비만식이 가까울 수 있다. 근데 현대인에 맞는 가장 좋은 보양식은 푸른 채소, 적정한 과일, 또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이제 이런 음식 플러스 가장 궁합을 맞는 것이 뭐냐면은 적절한 운동. 이런 것들이 가장 훌륭한 보양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맛도 있으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보양식. 오늘 확인해봤는데 내 체질에 맞게 먹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운동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세트를, 날마다 챙기는 건강의 힘 호호 날마다 견과에서 차와 견과류 세트를 드립니다.